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의 슬라이드를 만드는 요령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어떻게 보면 더 테크니컬한 부분보다는 좀 약간 다른 부분이죠. 워낙 유명하신 교수님들도 많으시고 강의 경험도 많으신 교수님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번 그래도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드는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작위 대조연구는 이렇습니다. 유사한 무작위 연구는 이렇고,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해버리면, 이 슬라이드 한 장에서 거의 한 15분씩, 10분씩 잡아먹게 돼요. 그럼 사람들은 지루해지거든요. 가급적이면 이런 내용보다는, 딱 짤막짤막한 단어로, 문장보다는 단어로 나타나는 게 좋은데, 강의 슬라이드를 하다 보면요.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떤 정의 같은 거는 이제 본문을 그대로 따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집이라든지 강의 내용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길어지는 문장으로. 제가 많이 권장드리는 거는 7초 이상 같은 슬라이드 두지 마라. 7줄 이상 두지 마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이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정의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키포인트가 되는 글씨를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해주면 보는 사람이 읽기가 편합니다. 이런 식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슬라이드 한 장은 너무 많은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실험 연구에는 무작위 대조 연구, 유사 무작위 연구, 비무작위 연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위에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러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점이 뭐냐? 진정한 무작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정 은폐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라고 강의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나마 아까 처음보다는 한 단계별로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집중할 수가 있고 동시에 너무 화려하지 않은 애니메이션 화려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무작위 대조, 이건 참 괜찮아요. 딱 이렇게 크게 보여주니까 무작위 대조 연구, 무작위 연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무작위 대조 연구는 강조를 하는 거죠. 이렇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보다는 훨씬 하나하나 강조되면서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뭐라는 것이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약간 정신이 사나운 것도 있고 이거를 이제 프린트를 해서 유인물로 나눠준다든지 PDF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그것마저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강의 하시는 교수님은 슬라이드도 만들지만 유인물도 나누는데 따로따로 만드시면 상관없어요.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니까. 근데 같은 한 슬라이드로 유인물을 남겨주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른 거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처음과 비슷하죠? 디자인은 훨씬 더 심플해졌습니다. 이렇게 나뉩니다. 이건 동등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래서 제가 이거 동등한 걸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그냥 무난합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정도까지만 해도 디자인이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거 말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연구는 무작위 대조 연구, 유사한 무작위 연구, 그리고 비무작위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였던 거예요. 글씨 좀 크게 하는 거죠. 왜? 이런 게 워낙 많다. 이거를 조금만 더 해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글씨를 하나 크게 한 거고요. 실제 제가 강의할 때 썼던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것을 각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싹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하고 나타나죠? 그 다음에 한 단계에서 내려와서 이렇습니다. 라는 걸 설명해주고, 한 몇 초 지나서 다시 이거를 한 1분 정도 설명하겠죠. 또 예를 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음에 또 예를 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이제 어떻게 슬라이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라든지,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유인물로 놨더니 상관없겠죠. 요렇게 하는 경우는 유인물로 만들더라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강의할 때도 적당히 괜찮고, 그러니까 유인물로 만들 거 적당히 고려하면서, 시간과 고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글씨 폰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잘 생각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강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완벽하다는 건 아니고요.